공부하는 개미의 주식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1편 영상에 이어서 바로 2편 영상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3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숫자 3이 아니고요. 클라우디아 3이라는 경제학자가 개발한 미국의 경기 침체 판단 지표여서 3의 법칙이다 라고 불러요. 자, 이 지표는 실업률이 최저점에서 상승으로 모멘텀을 바꿀 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역사적 근거에서 도출된 법칙이고요.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이 최근 12개월의 실업률의 최저점보다 0.5%포인트 높아지면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자, 실제로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3 인덱스가 갑자기 높아질 때, 이럴 때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발생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코스피, 미국의 근원 물가 지수, 미국의 기준금리, 그리고 3 인디케이터까지 함께 한번 차트에 그려봤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이는 선들의 의미하는 바를 일단 좀 말씀드리면, 노란색 선은 장단기 금리 차가 처음 역전되었을 시점을 의미를 하고요. 주황색 선은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해소가 되었을 시점을 의미합니다. 빨간색 선은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을 시점, 흰색 선은 3 인덱스가 0.5 이상이 되었을 시점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늘색 선은 경기 침체가 끝났을 시점을 의미를 합니다. 자, 시간 순서대로 한번 쭉 살펴보면 1990년 7월에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었을 시점에 3 인덱스는 0.13이었네요. 조금 더 지나서 3 인덱스가 0.5 이상으로 올라갔을 시점이 1990년 10월입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이후 약 3개월 정도 경과됐을 때 0.57로 0.5를 넘었었고요. 자, 그 다음 2001년 3월에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을 때 3 인덱스는 0.33이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서 3 인덱스가 0.5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가 2001년도 5월 말경이니까 이때도 경기 침체 시작 이후 약 3개월 정도 경과됐을 때 3 인덱스가 0.5 이상으로 됐었군요. 자, 그 다음은 2007년 12월에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었을 때 3 인덱스를 보시면 0.37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1월 말경에 3 인덱스가 0.53으로 처음으로 0.5를 넘어갔죠. 경기 침체 시작 이후 약 2개월 정도 경과되었을 때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2020년 2월경이죠. 이때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었을 때 3 인덱스를 보시면 마이너스 0.03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 3월 말경에 3 인덱스가 급격히 올라서 4를 찍었죠. 이때도 약 2개월 정도 경과가 되었을 때였습니다만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실업률이 폭등했던 시기였으니까 감안을 좀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요즘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된 이후로 19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지만 아직 금리차 역전이 해소되지는 않은 시점이고요. 가장 최근에 3 인덱스를 한번 살펴보면 0.33을 찍고 있습니다. 슬슬 실업률이 고개를 드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 보이는 파란색 선이 실업률을 의미하는데요. 아직은 기준치였던 0.5를 넘지는 않았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시점으로 보이고요. 자, 근데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0.5를 넘어가는 시기까지 기다리면 이미 침체가 발생한 이후로 약 2개월에서 3개월이 지난 시점이 돼버렸죠. 그래서 조금 더 미리 대응을 하려면 0.4쯤에 근접하는 시기부터는 우리가 촉각을 더 곤두세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미국의 실업률 발표가 12월 8일에 있습니다. 약 일주일 뒤죠. 시장의 예상은 3.9로 전월에 발표된 10월 실업률과 동일한데 실제 발표치가 어떨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은 급작스럽게 실업률이 4% 이상으로 확 높아질 모습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자, 모두들 아시긴 하겠지만 정부가 금리를 낮추는 기조로 전환을 할 때는 금융 또는 실물 경제에 침체가 임박했다라고 판단을 할 때겠죠. 긴축으로 인해서 중앙으로 쫙 모여든 시중 자금들을 다시 풀어주면서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기준금리를 낮춤으로써 단기금리를 낮추고 그로써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가파르게 낮아지게 되면 은행의 단기 예금금리보다 장기 대출금리가 더 높은 구조가 되니까 은행의 예대 마진이 증가하고 은행은 대출 심사 기준을 낮추면서 대출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은행도 아시다시피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이익 추구 집단이니까요. 그렇게 돈들이 개인이나 기업들로 대출로 인해서 더 풀리게 되면서 실물 경제로 점점 온기가 뻗쳐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근데 아시다시피 금리 하락을 통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더라도 침체 시기 주가 지수는 대체로 하락하는 흐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통화 정책이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겠죠. 자, 근데 보시다시피 1990년 침체 시기가 끝난 이후로 어느 정도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다가 또 상승을 하게 됐고요. 그때 동안 주황색 선으로 표시된 기준금리는 계속 하락을 하는 기조가 이어졌죠. 2000년도도 보시면 주황색 선으로 표시된 기준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침체 시기를 거치고 다시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던 모습이었고요. 2005년, 2007년, 2008년도도 보시면 침체 시기에 코스피 시장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때 주황색 선으로 표시된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침체 시기가 끝남과 동시에 가파르게 다시 코스피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2019년, 20년 코로나 시기 때인데요. 이때도 보시면 기준금리 하락이 엄청 가팔랐죠. 그래서 잠시 동안 엄청나게 침체를 겪고 그 이후로 다들 기억하시는 주식시장의 활황이 왔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침체는 지나가게 되어 있고요. 다시 저금리 기조인 상황에서 자산시장으로 돈이 몰려 들어오는 흐름이 어김없이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단 침체 시기를 최대한 예상을 해보면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공격적으로 하려면 숏에 베팅을 하거나 금리 하락기를 맞이하면서 장기물 채권을 매수해서 잘 한번 버텨보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이렇게 자산시장으로 온기가 뻗치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고요.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는 시나리오는 내년 5월쯤에서 내년 10월 정도까지 약 한 반년간은 좀 더 방어적으로 주식을 운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공격적으로 전환을 해야겠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좀 궁금하네요. 생소하신 내용도 있으셨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만약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 돌려보시면서 곱씹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함께 소통하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이 편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